재발률을 0%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만, 제일 많이 이제 걱정하시고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합병증은 역행성 사정인데, 역행성 사정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학계에서 잘은 몰라요. 완벽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법이 개발이 되고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수술법 중에 100% 나는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술법은 절제식 중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절제를 한다라고 의학적으로든 얘기를 하는 홀랩에 있어서는 70%가 넘어요. 워낙에 많은 환자들이 역행성 사정을 겪고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학적인 암처럼 내가 어떤 다른 불편함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거나 성적인 기능이 역행성 사정 때문에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많은 이제 집도의들이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사실은 역행성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환자분들한테 좀 불편감을 줄 수가 있어서, 나는 그래도 내가 관계했다는 어떤 시각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 내 기분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홀랩을 권하기가 그래서 이제는 어려워요. 왜? 다른 수술 방법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설명드리기를, 처음에는 거의 15% 정도까지도 생겨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세대 수술인 TURP보다도 좀 더 많습니다. 예전에 TURP는 물론 이제 작은 전립선 수술까지 다 합쳐서 설명을 한 거였기 때문에 한 2% 정도 얘기했는데, 요실금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셨을 때 내 사회적인 어떤 자존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실금이 15% 정도 생겼다가 6개월 정도가 지나가면은 2% 정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실금이 너무 두려워서 홀랩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분명합니다. 집도의에 따라서는 재발률을 0%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데노마,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 조직이 제거가 되지만 사정이 안 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떤 되게 큰 의의를 가진다면 이 수술은 못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술을 개발했던 그 피터 길링과도 얘기했을 때, 나는 사정 기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수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정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적이 좋지 않은 수술이고, 요실금에 대해서도 저희 의사들은 얘기를 해요. 일시적인 요실금이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 입장에서는 100명 중에 15명이면 그 대기줄에 오늘 앉아 있었던 환자 중에 1명은 요실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히 볼 만한 건 아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나 이렇게 요실금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섣불리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저런 역행성 사정이나 요실금이 생겼을 때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역행성 사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기면 회복 안 돼요. 내가 홀랩을 했는데 역행성 사정이 생겼고 1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왔다. 그거는 사실 돌아오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부대적으로 생기는 게, 나는 사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발기부전이 동반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관계도 하기 싫고 최근에 관계도 소원해지고 뭔가 성기능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정액 나오는 조직이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는 발기 능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드리고 남성성을 좀 강화시켜드리는 방향으로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요실금은 사실 실제로 괄약근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다치면 6개월이 지나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요거는 이제 괄약근 주변 점막의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레이저 강도를 낮추는 방법, 세기를 좀 낮추는 방법이 있었고, 당기지 말자. 수술할 때 텐션이 너무 심해서 그게 좀 꼬집혀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 아니냐, 너무 당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이제 점막, 괄약근 자체의 근을 더 강하게 보존을 시켜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수술을 하면서 본 거는 강도와 텐션 조절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점막 보호, 괄약근 보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았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100명 정도 수술을 해드렸을 때 실제 초반에라도 요실금이 생기는 분들 비율은 저 개인적으로 5%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통계를 학회에 발표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쪽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10% 정도는 그래도 될 수 있다 설명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